자,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세션이네요. 그죠? 그 54페이지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지의 정의, 그 다음에 먼지의 분류, 이렇게 나누다가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뭐냐면 54페이지 2.2절. 크기에 따라서 먼지를 여러 가지로 나눈다.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데 어떤 크기냐?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을 보통 얘기한다. 공기역학적 직경. 그렇죠, 그죠? 공기역학적 직경이란, 여러분들 유인물 뒤에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밀도가 1이고, 완전 구형인 먼지와 공기역학적 특성이 같을 때 그 직경으로 환산한 먼지의 크기,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고, 개념적인 것은 이미 이제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는 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고 전체를 부를 때는 총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 뭐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total dust, 총먼지, 총분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먼지를 입경별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호흡성 먼지, 그럼 respirable dust. 그래서 호흡 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지역, 즉 폐포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거기에 침착될 수 있는 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 개념인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TSP에 상대적으로 RSP, respirable suspended particle, 또는 respirable dust, 그래서 호흡성 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직경별로 어떤 분포를 그리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생략하고 개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 컷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이거는 보다는 작고, 대개는 0. 얼마에서 약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뭐, 그 정도 특성이 거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우선 이제 먼지를 이해하는데 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4에 보면 이제 54페이지에 다시 밑에 보면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금속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금속을 분리해서 본다. 납이 얼마냐? 뭐 납을 분리해서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먼지 속에 들어있는 유리규산이면 SiO2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래 속에 그 반짝반짝한 것들이죠. 그죠? 이 유리규산은 석영인데, 이거는 우리가 세포의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즉 이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서 세포가 용해를 시키지 못하고 세포가 오히려 상해를 입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것은 유리규산이 그만큼 건강장애에 중요한 역할, 특히 먼지로 인한 그 허파의 장애는 진폐증이라고 하는데, 그 진폐증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부의 노출 기준도 청분진의 경우는 유리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SiO2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유해 성분이 없다. 뭐 SiO2나 무슨 뭐 중금속이나 이런 특별한 유해 요인이 없을 경우는 우리는 그걸 일반 먼지 또는 공해성 먼지 뭐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부르고, 한 가지 먼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성면입니다. 성면. 여러분들 성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물질입니다. 성면은 영어로는 아스베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석자의 면자, 이거죠. 그런데 자연산 나오는 그 섬유상 광물질이 있어요. 자연산으로 나오는 솜처럼 생긴, 실처럼 생긴 그런 광물질.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55페이지 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성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표를 한번 볼까요? 섬유 그러면 파이버인데, 그죠? 파이버는 자연산이 있고 인공산이 있습니다. 그죠? 인공. 자연산을 보면 오게닉과, 그죠? 이노게닉, 무기물질과 오게닉, 유기물질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노게닉은 그냥 광물질이고, 오게닉은 자연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오게닉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뭐 대마, 거기 보면 뭐 울, 헤어, 이런 게 전부 다 오게닉이죠, 그죠? 이노게닉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성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에스베스토스.
나머지는 광물학적으로 의의는 있지만 우리 산업보건학적으로 많이 쓰이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의의가 없고 성면 하나 정도고, 인공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노게닉과 광물질과 오게닉, 유기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무기물질의 섬유로서 보면 여러분들 그 유리섬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요즘에. 그죠? 우리 덕트 같은 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그게 바로 그 섬인데, 유리섬 글라스 올 또는 앞면, 라굴 이런 거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연산의 성면하고는 이거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오게닉은 나일론 대표적인 거죠. 나일론, 레이언, 인조 견사, 그렇죠, 인조 비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요즘 많이 무슨 탄소 섬유 이런 것도 다 인공 섬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면은 왜 위험하느냐? 이게 한때는 말이죠, 그 60년대의 직업병 또는 가장 그 단일 물질로서 위험한 물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물질 중에서 성면을 꼽는 그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성면은 종류를 보면 크게 백성면, 그 다음 청성면, 갈성면,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99%가 현재는 백성면입니다. 크리소타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크로시톨라이트, 청성면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성면은 다 똑같이 위험하다. 성면이 왜 위험하느냐? 폐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폐와 그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능막 있죠. 능막. 허파가 숨을 쉬기 위해서 갈비뼈 사이에 수축과 팽창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능막 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중피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얘기하면 여기 암, 능막암이죠. 중피종입니다. 중피종이라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능막암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능막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허파로 들어가면 이 성면이라는 것이 이제 광물질로 그 건축자재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 건축자재로 많이 쓰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열성, 내식성, 강도, 그런 데서 이걸 당해낼 그런 다른 대체할 만한 그런 광물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성질을 가진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이게 녹거나 또는 제거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이 허파 속에서 멀면서 우리 허파를 갖다가 허파의 세포를 파괴하고 결국은 허파를 뚫고 나와서 이 중피까지 간 다음에 이 중피에 자극을 줘서 중피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성면이 사용되는 그 용도 같은 게 나와 있죠, 그죠? 성면에 사용되는 용도, 슬레이트나 자동차 브레이크, 내열성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면 가스켓, 파이프, 그런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면이 일으키는 병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성면에 들어가서 허파를 망가뜨리게 하는 진폐증의 일종, 성면으로 인한 진폐증, 아스베스토시스, 5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폐암, 런캔서, 방금 얘기한 능막암, 중피종이라고 그랬죠, 그죠? 메조셀리오마. 메조셀리오마는 걸렸다 하면 이건 성면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보죠. 57페이지 밑에 보면 분진의 크기 측정과 여과 원리가 있었는데 우리 금방 방금 전 세션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고요. 58페이지 사이징 메소달러지, 그러니까 분진의 크기의 측정에 관한 것,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59페이지까지 생략하고 넘어가고, 6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바로 전 세션에서 실험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이죠. 61페이지에 여과 원리, 이것도 이미 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과 원리 그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고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과 원리는 이 먼지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과. 이것은 기체 중에,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입자상 물질, 고체를 분리해낸다, 그죠? 연속상, 상이 다른 기체의 연속상에 있는 입자상 분포 물질을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여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전을 보면, 이미 설명했다시피, 관섭 차단, 그 다음에 관성 충돌, 확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메커니즘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여과제,
또는 여과지, 여과를 시키는 재료나 여과시킬 수 있는 종이,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유상이 있고, 섬유상 여과제, 섬유상 필터 메테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여과제가 있습니다. 여과지나 여과제가 있습니다. 섬유상으로 됐다는 것은 이런 실 모양으로 됐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포, 하나는 부직포. 직포라는 것은 짰다는 얘기죠, 그죠? 옷감처럼 위빈, 짠 것이고, 이건 난 위빈이니까 부직포는 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옷감 짜듯이 이렇게 짰다는 얘기고, 부직포는 그냥 실을 막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적당한 그런 그 접착제나 이런 걸 첨가해서 꽉 누른 겁니다. 이게 부직포예요. 막 여과지는 그야말로 이런 막에다가 구멍을 적당한 방법으로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사선으로 뚫는 경우도 있고 화학약품으로 뚫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여과제의 특성을 보면 먼저 이 뭐 직포나 부직포로 된 섬유상 여과제를 확대해 보면, 굉장히 확대해 보면 이 사이사이의 구멍은 먼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뭐 이런데 바깥에 산에 소나무가 있는데 보면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딱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죠, 그죠?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로 먼지가 이런 데 들어가면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큰, 먼지 입장에서 보면 실이죠, 그죠? 이런 섬유가 지나가고, 이런 섬유가 지나가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를 지나갈 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실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지나가고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통과하다가, 공기의 플럭스가 이 실 주변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이런 공기 플럭스를 형성하게 되고, 공기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큰 먼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기 방향이 바뀔 때 가지 못하고 잡혀서 충돌이 일어나고, 아주 작은 먼지는 확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필트레이션 머티리얼 표면에 부착하게 되면 떨어지지 않고 잡히고, 그것이 확산이고, 그 다음에 어중간한 먼지, 잘 잡히지 않는 먼지가 있어요. 그 잘 잡히지 않는 먼지는 가다가 어중간하게 따라가면서 스치듯이 이 표면에 붙습니다. 표면에 붙어서 제거되는데 그것이 바로 간섭 차단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것은 이 섬유상 여과지의 필트레이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막 여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여과지의 모식도를 그려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막에. 그럼 공기는 이렇게 통과하든지 여기를 근처에 오던 것은 급격히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공기의 플럭스가 바뀌게 되는데, 큰 먼지는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먼지는 확산에 의해서 이런 데로 잡히게 되고, 아주 어중간한 먼지는 따라오다가 스치듯이 이런 데로 잡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던 먼지는 빠져나갈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 먼지 입장에서 보면 이 벽이, 이 구멍이 또 갈라지고 아주 굉장히 여러 층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단계만 거치게 되면 거의 99% 먼지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61페이지의 메뉴에 있는 여과의 원리고, 큰 먼지는 관성 충돌에서 잡히고, 작은 먼지는 거의 모두 다가 필트레이션으로 잡히고, 어중간한 먼지, 그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먼지 여과제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는 표준 사이즈가 0.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듯이,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의 자료 화면에 보듯이, 대개 먼지의 채취 효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0.3 마이크로미터짜리만 일단 필트레이션 효과가 좋으면, 여과 효율이 좋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잡힌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61페이지 그림에 있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섬유상 여과제에 잡힌 먼지의 현미경 사진을 보여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막 여과지에 잡힌 그 먼지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일단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